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화상 연설을 통해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러시아와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5년 연장에 합의했다면서 두 나라와 세계가 더 안전해졌으며 이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투명성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중국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절대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교는 최선의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네바에선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가 개막했습니다. 첫날 30여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We must speak up against severe violations of civil liberties in places like North Korea and Syria. 월터 스티븐스 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으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24일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기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3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국무부가 지독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과 관련한 탈북민들의 증언은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최근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 표명인데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은 인권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증언 검증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인권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는 탈북민 증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발간과 관련해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와 탈북민 4명은 22일 이 장관이 허위 사실로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 장관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것처럼 해외 언론, 특히 주한 외신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장관님은 가족이 비참하게 죽은 고통을 아십니까? 어머니가 조사와 고문 도중 아들을 고발해야 하고 아들이 고통에 못 이겨 누나를 고발해야 하고 아버지는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죽어야 하는 그 비참함, 그 고통을 아십니까?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 통일부는 이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에 대해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의 증언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 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5개 기업이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에 합의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는 지난 20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에 50만 7천 달러의 벌금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에는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업체 PTBMJ사가 북한의 대성무역 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로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 미국 정부와 벌금 부과에 합의한 기업은 모두 5곳입니다. 전체 벌금액은 약 299만 6천 달러에 이릅니다. 2015년 이후 벌금 부과에 합의한 업체가 모두 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인 5개 기업이 최근 추가된 겁니다. 그만큼 벌금 부과 기업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인데 이 중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7월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간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G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 업체 양반 등도 지난해 7월과 8월 미국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한 기업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화 분위기를 주도했던 국무부나 재무부 등 다른 부처와 달리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과 함께 민형사소송과 벌금 부과 등 여러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지난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That's not really the behavior we see from China or Russia or even Iran, despite the Iran sanctions. North Korea is kind of unique in that way. 미국 내 전문가들은 법무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다른 부처들보다 좀 더 자유롭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의 증거에 따라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외교 추진 시점으로 차기 한국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하원 의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연방 하원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중순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일지 향후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대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군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소속인 리우 의원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며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얀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 유지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미얀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장관 자신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관련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며 준비 태세를 보존하고 훈련을 실시해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한국 측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영내 핵심 축으로 미국은 미한동맹에 대한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에서 불거진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전 북핵 사찰 총책임자가 한국 정부의 관련 계획의 전모를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6쪽 분량의 문건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이 문건 외에도 산업부 컴퓨터에 수백 건의 문서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원전 추진은 육자회담 당사국들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고 또 북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만큼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비핵화를 전제로 그저 상상해본 것이란 한국 정부의 해명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북한에 전달한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리고 미국에도 줬다는 USB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